안녕하십니까. 패스포트 멤버 멘토 매뉴얼 부의장 역할을 맡게 된 영상으로 남기게 된 박상민 디렉터라고 합니다. 패스포트 멤버 멘토를 위한 코칭 영상이고요. 멤버 멘티가 아닌 멤버 멘토를 위한 코칭 영상입니다. 즉 여러분들 부의장님들이 신입 멤버분들께 패스포트 내용을 설명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코칭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가지고 신입 멤버분들께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패스포트 매뉴얼을 보시고 신입 멤버분들 읽어보고 멘토분 우리 부의장님들께서도 같이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신입 멤버분들과 패스포트 진행하시면서 유대감을 잘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패스포트 프로그램의 종류인데요. 종류는 11가지 멤버분들이 하셔야 될 거 11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DNA 담당 디렉터 및 엠버서더께서 최종 점검 및 원투원을 진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원투원 패스포트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SP 1.0 교육을 들으셨을 때 모든 패스포트가 완료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멤버십 코디네이터 챕터의 부의장에 관련된 이 내용으로 챕터 규정, 트래픽 라이트, 갱신에 대해서 패스포트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장 의무 원투원으로 진행을 하시니까 원투원까지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패스포트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른 거는 없고요. 명확합니다. B&I 시스템을 밖에서는 잘 모르고 있던 B&I 시스템을 빨리 잘 배우시고 적응해서 리퍼럴 마케팅, 우리 소개 마케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로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또 다른 목적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그림을 처음에 배우시기 전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옆에서 알려주시는 분이 정말 미술대학을 나오거나 학원을 운영하거나 미술에 관련된 조예가 깊은 분이 옆에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처음에 기초가 튼튼하게 쌓여져서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뭔가 구도도 잡고 그림 그릴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수준이 비슷하거나 그냥 조금 한 단계 정도 나는 스케치 정도 할 수 있어 약간 밑그림 정도 그릴 수 있어 이런 분들이 먼저 그림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뭔가 밑그림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림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추후에 뭔가 새로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간에 도화지에 그려놨던 밑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낙서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패스포트의 목적은 신입 멤버분께 먼저 하고 계셨던 선배분들 중에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리더십 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뭔가 좀 활용을 잘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신입 멤버분들의 안착이나 적응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그림 그리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화지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것이냐 라는 거를 잘 그려주시는 게 맞고요. 멤버 멘토께서 신입 멤버분들한테 패스포트 설명하시면서 본인의 경험치도 같이 녹여내서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신입 멤버분께서 훨씬 더 공감대 형성도 되고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패스포트 신청은 누가 하느냐? 패스포트 신청은 멘티가 멘토에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패스포트의 주도권을 멘티에게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료 멤버에게 앞으로 원투원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누구 원투원 하자고 그러면 그때서 하는 게 아니고 동료 멤버분들한테 원투원 하는 방법도 신청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챕터에 패스포트 하시는 이 대표님들께서 계획을 쫙 짜서 그때마다 미리 연락해서 다 연락하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신입 멤버분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제안을 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아주 지극히 수동적인 멤버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팅하실 때 적응하실 때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안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담당 멘토와 멘토링 팀은 신입 멤버가 패스포트를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혹시 뭔가 미흡한 게 있다라고 그러면 이 멤버 멘토분들께 지원 요청도 하시고, 뭔가 좀 왜 안 되고 있는지도 좀 물어보시고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매뉴얼만 멘티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매뉴얼만 전달하고 끝날 것 같으면 굳이 만날 필요도 없겠죠. 패스포트 제조가 필요 없겠죠. 신입 멤버분 오셨을 때 멤버팩에 매뉴얼만 다 넣어주고 각자의 매뉴얼 넣어주고 읽어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고 하고 끝나면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패스포트 진행하실 때 해당 문서들을 출력해서 멘티와 함께 리뷰하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신입 멤버는 멤버 멘토에게 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런 관계를 잘 쌓을 수 있는 이런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내해 주시고요. 패스포트 FA 조건, 프리에이전시라는 느낌이죠. 프리에이전트라는 조건인데요. MSP 교육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포트 멤버 멘토에게 서명을 다 받으셔야 되고 다 진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 BO 경험은 BO 비지터 호스팅 경험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비지터를 모셔서 오셨을 때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의무 원투원, 담당 멘토 원투원 하셔야 되고, 지정 멘토 챕터에서 최소 5명 이상의 멘토를 지정을 해서 원투원을 의무적으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DNA와 원투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뭐 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의장 역할에 대해서는 부의장 역할에 대해서는 따로 크게 준비하셔야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패스포트 진행을 위한 멤버 멘토와 멘티가 준비해야 될 내용인데요. 신입 멤버에게 설명해야 될 내용은 BNI 규정, 그 다음에 팜스 리포트, 그 다음에 트래픽 라이트, 멤버십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 내용으로는 패스포트 멤버 멘토 매뉴얼 당연히 현재 문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NI 규정집, 신입 멤버가 혹시 못 갖고 이게 뭔지 몰라서 안 갖고 왔을 때를 대비해서 BNI 규정집을 부의장께서 챙겨가셔야 되고요. 멘티, 신입 멤버는 BNI 규정집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부의장도 지참하시는 게 좋다. 없으면 뭐 설명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실행에 대한 이 시간, 예상 소요 시간은 미리 좀 안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투원 진행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리고 패스포트에 대한 설명도 30분에서 60분 정도 된다. 그래서 권장해 드리는 거는 시간 관계상 같은 날 만나서 다 진행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전달 내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신입 멤버 입장에서는 다 소화를 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기억에 남는 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패스포트 따로, 원투원 따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면, 사석에서 따로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면 그만큼 관계심은 더 쌓여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내용 설명인데요. 엄격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 이거에 대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는 Y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다, 너무 냉정하다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BNI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인맥 조직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 BNI는 비즈니스 네트워킹이라는 팀 스포츠라는 프로 선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MSP 교육에 있죠. 그럼 우리 프로 선수라는 거죠. 그러면 조기 축구와 프로팀 축구와 과연 같을까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랬을 때 특히나 조기 축구에도 마찬가지고 동호회도 규정이 있긴 합니다. 강력하진 않겠지만, 근데 하지만 BNI에서만큼은 각 전문 분야 사업가가 모이는 비즈니스 인맥 조직이다 보니 일반 동호회,
뭐 이렇게 조기 축구 뭐 이런 밖에서 하는 이런 일반 친목 모임에 비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에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각자의 멤버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규정은 있으나 신호등도 있고 규정은 있으나 한번 안 지키기 시작한 걸 방치하고 하다 보면 지금 사진과 같은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B&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사업의 분야도 다 다릅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이 같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다름이 존재를 할 거고요. 때에 따라서 틀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B&I를 하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규정, 뭔가 B&I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 뭔가 이거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불편함을 끼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에도 쏟을 것이냐? B&I 멤버분들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아마 멤버십위원회나 리더십 팀들은 규정 안 지킨 거에 대해서 뭔가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걸 어떻게 뭔가 제재를 할 거냐, 그냥 놔둘 거냐, 계속 뭔가 네거티브적인 이런 시간을 계속 쓰셔야 될 거예요. 에너지를 쏘셔야 될 거고요. 근데 잘 안내를 드리고 인지를 하게끔 잘 만들어 주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그걸 해놓으시고 나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모든 멤버가 잘 지킨다 그러면 비즈니스 성장, 챕터의 성장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지면 훨씬 더 비즈니스 모임으로서 가치를 느낄 수 있겠죠. 자, 올바른 챕터 홍보인데요. B&I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처음엔 껄끄럽고 부담스럽겠지만 이게 안착되고 문화가 돼버리면 되게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이런 챕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동료 멤버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는 이런 멤버가 많은 챕터들 과연 그 챕터가 잘 될까요? 아니면 긍정적이고 동료 멤버를 도와주려고 하는 멤버가 많은 챕터 어느 챕터에서 활동을 하고 싶냐?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강령이고요. 모든 멤버가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안 지킴으로써 불편함이 생기고 껄끄러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행동이고요. 규정집 하나하나 읽어보다 보면 정말 당연시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밖에서는 그렇지 않게 뭔가 꼼수를 부리거나 뒤에서 뭔가 조작을 한다거나 뒷돈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뭔가 이런 커미션을 주고 하는 영업행위들이나 이런 사업을 끌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만연시돼 있다 보니까 사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B&I에서는 정말 밖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했던 부분들을 비즈니스 하나 바꿔보자라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켜셔야 될 부분이고요. 윤리강령은 입회식에서 모든 멤버와 함께 낭송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위원회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해당 멤버에게 보호관찰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매뉴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사안의 경우는 멤버의 업종을 즉시 개방할 수 있다. 어떤 의미냐면 챕터에 엄청난 누를 끼치는 행위라든가 본인 사업에 리크루팅을 해서 멤버를 가입시키거나 끌어들인다거나 이런 행위들 불편한 행위들을 했을 때 이랬을 때는 업종 개방을 바로 직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담당 디렉터에게 같이 얘기가 된 후에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규정 챕터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 내용으로 한번 보시고요. 일반 규정을 어겼을 경우도 역시 보호관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킬 수 있고요. 중대사안의 경우는 멤버의 업종을 즉시 개방할 수 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담당 디렉터와 상의하시고 승인이 된 후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 내용을 많이 읽죠. 출석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출석 규정과 그 다음에 챕터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들, 이 내용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출석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대리인 사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6개월까지 3번이라는 거, 이게 누적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6개월, 과거에는 6개월이 지나면 딱 리셋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6개월 기수별로 리셋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3번 결석하고 어떻게 버티고 나면 다음 기수 되면 그냥 제로로 내려가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석한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리셋이 된다. 그 한 번이 이 내용도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출석 규정에 대해서는 패스포트 출석 대리인 담당 멤버가 설명해 줄 거다 라고 또 안내를 해주시면 그때 당시 한번 또 듣게 되면 또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는 제대로 된 소개와 방문객을 자신의 챕터에 제공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입 멤버가 오셔서 세팅하실 때 이 부분, 지금 당장 소개하는 부분, 비지터에 초대하는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B&I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교육도 들어보시고 멤버분들하고 먼저 잘하고 계신 분들하고 원투원 하시면서 좀 배우셔라. 그래서 요거를 잘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챕터는 최소한의 소개와 방문객 수를 정할 수 있다. 우리 기수 목표 정할 때나 이럴 때 방문객 초대 몇 명 할 거냐, 그 다음에 리퍼럴 어떻게 할 거냐, 개수 몇 개 할 거냐, 이런 목표들을 설정하잖아요.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멤버십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게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유지를 위한 행정 업무의 처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규정집을 꺼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규정이 너무 많아요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단체나 어느 협회나 특히 학원하고 비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숙학원들이 있잖아요. 대입을 위한 기숙학원이나 무슨 자격취득을 위한 기숙학원에도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 간에 가입되어 있는 이 학생들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퇴를 하기도 합니다. 강제 퇴원을 시키기도 합니다. 비용 지불 안 해주고 그런 강력한 규정이들이 있고요. B&I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가들이 모여 있는데 사업하는데 뭔가 불편함을 끼치거나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제재를 가해지고 문제가 되면 그 해소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정집은 우리 법으로 얘기하면 법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정집의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은 각 챕터의 현재 상황 그리고 멤버십위원회 논의하셔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약간의 변칙적인 내용이 될 것 같으면 담당 디렉터 분들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줄일 수는 없냐. 근데 규정을 줄이게 되면 경우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핑계 없는 무담 없다라고 하죠. 나는 이러고 싶은데 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나는 왜 인정 안 해줘요. 뭐 출석에 대해서나 병가에 대해서나 난 이거에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여기 비즈니스를 하러 오신 분들인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계속 그걸 케어하고 안내하고 그거에 대한 걸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할 시간이 없겠죠. 한 기수 그러고 지나고 나면 나 다시는 안 해 내지는 뭔가 비즈니스는 안 되고 뭔가 시간만 B&I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으시라고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잘 지키셔라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불편하니까 안 지키셔도 돼요가 아니고 잘 지키셔야 본인한테도 피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팜스 리포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팜스는 약자입니다. 출석 그리고 결석 그리고 지각 및 조퇴 병가 대리인 이 내용에 대한 영문에 대한 약자고요. 그래서 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트래픽 라이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트래픽 라이트가 왜 있느냐,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사교 모임도 아니고요. 비즈니스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B&I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과연 내가 그만큼 뭔가 역량을 발휘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실 B&I 시스템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기 위해서 계속 누적해서 뭔가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 성장을 측정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멤버 활동 기록 대상은요, 출석은 팜스에 나와 있죠. 출석에 관련된 거, 출석, 결석, 지각 및 조퇴, 병가, 대리, 팜스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참여 활동이죠. 교육, 그리고 원투원 횟수, 얼만큼 참여했냐 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여 활동은 리퍼럴을 몇 개씩 하고 있냐, 그 다음에 비지터 초대했느냐,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는 감사장, 이거를 측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점수 계산 방법은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점수 매겨지는 게 어떻게 되느냐, 결석이 2회 정도 했다 그러면 5점이 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결석이 1회다 그러면 10점, 2회를 초과했다 그러면 0점, 그 다음에 1회도 안 했다, 결석이 없다 그러면 15점의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조퇴 역시도 요 등호를 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주당 리퍼럴 건도 역시 0.5, 0.75, 1, 1.2, 1.2, 만점이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장 2,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없다. 2,500만원 이상이어야만 된다. 그리고 2,500부터 5,000만원 미만 4,999만 9,999원까지가 5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000만원에서 9,999만 9,999원까지가 10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억을 초과했다, 1억 이상 했다 그러면 1억 이상의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15점 만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평균 비지터는 지금까지 활동한 내역을 갖고 주로 나눕니다. 주로 나눠서 점수를 매기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0.1명, 0.2명, 0.4명, 0.6명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주당이니까 0.2명이면 0.2명을 넘어섰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명 가까운 비지터를 모신 거겠죠. 그럼 5점을 모두 맞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0.4명이다 한 주에, 그러면 1.5명 정도 되겠죠 최소. 그러면 이렇게 10점, 0.6명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2명 가까이 모신 거죠. 2주에 한 명씩은 모신 거죠. 이렇게 되면 15점, 그리고 0.6을 초과한다, 한 달에 거의 한 명 가까운 비지터를 모시고 있다 그러면 20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투원 1회보다 적다 그러면 아예 점수 없고요. 2회보단 적은데 1.5회 정도 됐다 그러면 2점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회 이상이다 그러면 10점의 만점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점수, 교육 점수 누적 5점이냐 15점이냐 15점 초과냐에 따라서 점수가 5점, 10점, 뭐 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입 멤버분께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여기서 혹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점수 환산을 해서 하셔서 요거만 하기로 하면 요거만 하면 몇 점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한번 안내를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래픽 라이트의 명칭인데요, 그린, 예전에는 원래 명칭이 그린, 옐로우, 레드, 블랙이었습니다. 근데 요게 B&I가 전 세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황인종을 약간 비하하는 게 옐로우 몽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옐로우라는 걸 엠버로 바꿨고요. 블랙은 우리 흑인들 껌둥이라는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이거를 그레이, 인종 차별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엠버와 그레이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래픽 라이트 보는 방법이고요. 점수는 준거만 기록이 나옵니다. 준거. 내가 기여하거나 참여하거나 이 부분,
내부 리퍼럴, 외부 리퍼럴, 그 다음에 원투원 한 거, 뭐 이런 것들 준 거만, 요거만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당 활동으로 환산을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된다. 평균 점수를 내서 그거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된다. 아까 점수표 보셨듯이. 그러면 결석 나머지 뭐뭐뭐뭐에서 점수를 얼만큼 얻었냐 항목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앞에 점수를 보고 계산해서 참고하시면 몇 점 몇 점 몇 점 받을 수 있겠구나 또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안내를 주셔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 합계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래픽 라이트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여가 높은 멤버, 우리 비즈니스 네트워크 리더를 발표하죠. 뭐 리퍼럴, 비지터, 아니면 교육, 뭐 이런 것들, 요 내용에 대해서 리더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발표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기여는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이 받는 거는 적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멤버십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라는 고민을 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간다라는 게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여에 비해서 참여도가 낮은 멤버들, 이런 부분들은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갱신을 잘할 수 있게 요 점수 환산표 보고 본인이 그럼 여기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같이 논의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베이션을 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갱신 기준은 원래 엠버 이상입니다. 엠버 이상이고요. 레드는 조건부 갱신을 적용을 하고요. 그레이는 갱신 지원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갱신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갱신 제도를 통해 참여와 기여도가 높은 멤버만 챕터에 남게 갱신 프로세스가 있다. 이건 되게 좋은 구조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멤버분들 같이 하고 싶은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들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래픽 라이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린라이트 멤버는 사업도 무조건 사업력과 인성이 무조건 좋은 멤버냐,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B&I 활동도 많고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분일 수도 있고 인성도 좋고 다 모든 면이 다 좋을 수도 있고 사업도 잘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멤버분도 가끔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린라이트 멤버라고 무조건 다 이분이 하는 말은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원투원을 통해서 사업력도 알아보셔야 되고 개인적인 원투원을 통해서 관계심을 쌓아가는, 신뢰도를 쌓아가는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멤버에 대해서 잘 알으셔라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 멤버는 나쁜 멤버냐? 그렇다면 그레이 멤버는 B&I 활동량이 적은 멤버일 뿐입니다. 활용을 잘 못하고 계신 멤버일 뿐이고요. 그레이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B&I 시그에 도움을 못 주고 있지만 다른 도움을 주시는 멤버분들도 계세요. 되게 좋은 멤버분들도 계세요. 네? 단지 B&I에서 활용을 잘 못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쁜 멤버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그레이 멤버분께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픽 라이트는 B&I 활동을 잘 하고 있냐, 결국엔 B&I 시스템이고요.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른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래픽 라이트는 멤버의 B&I 활동량 측정하는 도구고요. 이것을 멤버의 인성이나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잡으시면 좀 착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기준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입 멤버분한테도 직접 대면해서 원투원을 해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과 멤버십 위원회 역할 부분인데요. 올바른 챕터의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힘을 쓰고요.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그 조찬회에서 읽는 내용 중에, 역할 읽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챕터의 성장을 위한 기회 기반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시죠. 매뉴얼에, 저 리딩 대본에.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챕터의 문화가 정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챕터를 위한 최고의 헌신은
협업을 하기 좋은 기여와 헌신, 서로 주기를 더 주는 거에 더 포커싱이 맞춰 있는 멤버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멤버분들이 포진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멤버십위원회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육 내용 점검인데요. B&I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냐, 팜스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냐, 트래픽 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냐. 주의사항은 패스포트에 아직 설명을 안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으시고요. 설명을 하는데 설명 후 신인 멤버 패스포트 진행사항도 함께 지금까지 패스포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한번 물어봐 주시고, 혹시 이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먼저 추천해서 좀 이분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멤버 멘토 담당자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추천해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우리 MC클럽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들 매달 셋째 주 목요일날 만나서 미팅하고 있고요. 회의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있으시면 저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것들 충분히 상의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잘 파악하시고 신입 멤버분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멤버 멘토 부의장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